아내와 딸이 말기암에 걸린 남편을 버렸다. 몇 년 후 그들은 유산을 받으러 돌아왔고 인생의 예상치 못한 전개에 깜짝 놀랐다. 병원 커튼 사이로 햇빛이 새우며들어 창백한 모습에 민호, 킴을 비추고 있었다. 45세의 이 성공한 사업가는 모든 것을 앗아갈 위협적인 암과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병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여자, 그의 아내 지연과 딸 소호진의 부재였다. 민호는 암 진단을 받았던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다. 눈부신 미모와 지나친 야망을 가진 지연은 그 소식을 듣고 창백해졌다. 당시 15세였던 딸 소호진은 울부짖으며 통곡했다. 그때 민호는 함께 이 전투를 맞이할 것이라고 믿었다.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치료가 강화되고 민호가 점점 약해질수록 지연과 소호진은 점점 더 멀어졌다. 병원 방문은 줄어들었고 전화는 짧아졌으며 변명은 더 복잡해졌다. 민호는 단지 한때의 위기일 뿐이며 자신이 가장 그들을 필요로 할 때 사랑하는 이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 희망은 4월에 비 오는 어느 오후에 사라졌다. 화학 요법으로 약해진 민호는 그의 변호사이자 친구인 승민 파키의 방문을 받았다. 민호, 정말 미안하지만 너에게 알려야 할 일이 있어. 승민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지연이 공동 계좌를 모두 비우고 상당한 금액을 해외 계좌로 이체했어. 민호는 마치 배에 주먹을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무슨 말이야, 승민. 무슨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승민은 고개를 저었다. 안타깝게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소호진의 완전한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순간 민호는 배신의 규모를 깨달았다. 그들은 그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그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지금 어디에 있나요? 민호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오늘 아침 유럽행 비행기를 탔다고 해요. 미안해요, 친구. 민호는 눈을 감으며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모든 세계가 주변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인생의 사랑, 20년을 함께한 여자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를 배신했다. 그리고 그의 딸 어린 소호진은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버렸다. 그의 고통 속에서 민호는 조용히 방에 들어온 젊은 간호사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다. 30세의 하나리인은 연민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몇 주 동안 민호를 돌보며 고통 속에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이 환자에게 특별한 애정을 품게 되었다. 킴 선생님, 괜찮으세요? 하나가 침대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다. 민호는 눈을 떠 하나의 따뜻한 시선을 마주했다. 잠시 동안 그는 고통 속에서도 위로의 빛을 느낄 수 있었다. 아니요, 하나,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요.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다. 하나는 살며시 그의 손을 잡았다. 저는 여기 있어요, 김 선생님. 이 일에 혼자가 아니에요. 그 간단한 말들이 상처 입은 민호의 마음의 연고처럼 스며들었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다. 배신의 고통은 컸지만 그의 안에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고마워요, 하나. 민호는 간호사의 손을 살며시 꼭 잡으며 말했다. 내 말이 맞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약속할게. 이 암을 이겨내고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조용히 있던 승민이 친구에게 다가왔다. 무엇이든 필요하면 나를 믿어, 민호. 우리 함께 이걸 이겨내자. 해가 지평선 너머로 지기 시작할 무렵 민호 김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지연과 수진의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던 줄 몰랐던 힘을 깨우기도 했다. 민호가 그때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건 예상치 못한 전개가 가득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운명은 그와 그를 버린 사람들을 위해 많은 놀라움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그리고 자상한 마음을 가진 간호사의 하나는 그들의 삶에서 둘 다 예상할 수 없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지연과 소호진이 떠난 후의 몇 달은 민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매일은 그의 몸을 잠식하는 암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을 꺾을 위협을 가하는 우울증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민호는 그의 무조건적인 지원자가 된 간호사 하나에게서 예상치 못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전문적인 의무를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침대 옆에서 추가 시간을 보내며 책을 읽어주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아직도 싸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신은 이것보다 훨씬 강하세요, 김씨. 하나는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날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면 아직도 이룰 수 있는 것들, 만질 수 있는 모든 삶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점차 하나의 말은 민호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화학 요법 세션, 열과 메스꺼움으로 가득 찬 밤마다 민호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생각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살기 위해 싸웠습니다. 한편 승민은 민호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지연이 가져가려고 했던 자산의 일부를 동결했고 이혼 소송에 대한 견고한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룬 것을 빼앗기게 두지 않을 거야. 승민은 친구에게 확신시켰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몇 달이 지나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의사들은 이제 완치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민호는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떠난 지 거의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오후, 초이 박사는 감출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민호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님,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최근 검사 결과 암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을 이겨내셨습니다. 방 안은 환호로 가득 찼다. 그 자리에 있던 하나는 기쁨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일시적으로 전문가적인 예의를 잊은 채 민호를 껴안았다. 해내셨군요, 김 선생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감정에 압도된 민호는 하나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았다. 우리가 해냈어, 하나. 너는 이 모든 과정에서 나의 수호 천사였어. 그 순간 둘 사이를 오가는 눈빛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 더 이상 단순한 감사나 우정이 아니었다. 역경 속에서 피어난 더 깊은 연결, 무언가 더 큰 것이었다. 건강을 회복한 민호는 삶을 다시 일구기 시작했다. 그는 충실한 파트너인 박에 의해 유지되어 온 회사로 돌아가 새로운 열정으로 업무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변화가 있었다. 더 이상 물질적 성공에 집착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진정한 관계, 내면의 평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기회를 더 소중히 여겼다. 자신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은 민호는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도울 최적의 인물은 바로 H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민호의 사업에 합류했습니다. 민호와 하나의 관계는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역경 속에서 시작된 우정은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변모했습니다. 하나의 연민과 강인함은 지연이 남긴 공허를 채웠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더 진정성 있게 채웠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의 집 발코니에서 저녁을 먹으며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던 중 민호는 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 너와 함께하니 몇 달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네가 내게 진정한 사랑과 무조건적인 지지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 나와 결혼해 줄래? 눈물을 흘리며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호, 1000번도 더 그래. 이어지는 키스는 두 사람이 평생 지킬 사랑과 동반자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하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사랑과 새로운 삶을 축하하는 동안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연과 소오지는 이 새로운 행복의 기반을 뒤흔들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 민호가 뒤로 남겼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강력하게 돌아오려 하고 있었고, 그것은 감정과 갈등의 폭풍을 몰고 와 그가 이룬 모든 것을 시험에 들게 할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암을 이기고 삶을 재건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하나와의 결혼식은 소규모였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축제였고, 함께 암 환자들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삶은 민호에게 미소를 지어주었고 버림받은 아픔은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호화로운 호텔 스위트에서 이제 48세가 된 지연 파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21세가 된
소진이 무심코 패션 잡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 가고 있어 소진. 지연이 침묵을 깨며 말했다. 우리는 서울로 돌아가야 해. 소진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돌아가요? 하지만 엄마, 거기에 우리를 위한 게 뭐가 있죠? 지연은 몸을 돌리며 절망과 교묘함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네 아버지야 얘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돈이지.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요. 소진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조사해봤어. 민호는 암에서 살아남았고 내가 알아본 바로는 전보다 더 잘 나가고 있어. 지연이 설명했다.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되찾을 때야. 소진은 죄책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수년 동안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믿게 했고 그렇게 해서 도망칠 이유를 정당화했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면서 상반된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다. 엄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가장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그를 버렸잖아요. 소진이 항의했다. 지연은 딸에게 다가가 가식적인 애정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소진 얘야, 넌 그때 너무 어려서 이해할 수 없었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어. 이제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야 해. 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것을 빚진 거야.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조종당한 소진은 마지못해 그 계획에 동의했다. 2주 후 어머니와 딸은 서울에 도착했고 지연이 자신의 권리라고 여기는 것을 되찾기 위해 준비했다. 한편 재단 사무실에서는 민호와 하나가 새로운 치료센터 계획을 논의하고 있을 때 승민이 창백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에 뛰어들었다. 민호, 문제가 생겼어. 승민이 알렸다. 지연과 소진이 돌아왔어. 그들은 서울에 있고 네 재산의 상당 부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 그 소식은 폭탄처럼 떨어졌다. 민호는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하나가 그를 잡아 조용히 지지해 주었다. 어떻게 감히? 민호가 분노와 고통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 이렇게 돌아오다니? 항상 이성의 목소리인 하나가 말했다. 민호, 자기 숨 좀 쉬어.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승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송 내용을 검토했어. 약점이 있지만 우리는 재판에 나가야 할 거야. 이혼이 결코 완료되지 않았고 지연이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민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연의 대담함에 대한 분노가, 다른 한편으로는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딸 소오진을 생각하며 새로워진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들을 만나고 싶어. 민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것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 전에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하고 싶어. 하나와 승민은 걱정스러운 눈길을 교환했습니다. 민호,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승민이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어떤 말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민호는 결심이 굳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이걸 해야 해. 승민,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남을 주선해줘. 그 후 며칠은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민호는 재회에 대한 불안과 자신이 힘들게 이룬 삶을 지키려는 결의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만남의 날이 왔습니다. 시내 호텔의 프라이빗 룸에서 민호는 하나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지연이 먼저 들어왔고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숨기지 못한 절망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뒤에 서 있던 소진은 어엿한 젊은 여성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호기심과 후회가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 민호, 지연이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만이네. 민호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한때 사랑했던 여자의 흔적을 헛되이 찾아보았다. 그리고는 소진에게 시선을 옮겼고 그의 마음이 오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소진, 그는 속삭이듯 말하며 딸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소진이 반응하기도 전에 지연이 끼어들었다. 우리는 여기 비즈니스 때문에 왔어 민호. 우리의 재정, 상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방 안에 긴장감이 짙게 깔렸다. 하나는 민호의 손을 꽉 잡으며 조용히 그의 곁에 서 있음을 상기시켰다. 설명이라고? 민호는 감정이 담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히려 내가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날 버려두고 이제 와서 돈을 요구하다니. 어떻게 그런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지?
이어지는 뜨거운 논쟁 속에서 지연은 자신의 행동을 옹호했고 민호는 그녀의 배신의 진실을 드러냈다. 소진은 그 사이에 끼어 점점 커지는 공포로 그들의 말다툼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어머니의 조종적인 면모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이 만남은 단순히 재산뿐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가족 간의 연약한 유대까지도 위협할 전투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이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놀라운 진실과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으로 이어질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폭풍이 막 시작되었고 그 여파는 그들이 사랑, 충성 그리고 구원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의 기반을 뒤흔들 것입니다. 호텔에서의 긴장된 회의 이후 며칠 동안 민호의 삶은 감정과 법적 도전의 소용돌이로 변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 결심을 다지며 민호를 압박하기 위해 그녀가 가진 모든 수단을 사용해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소호진은 내적인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만남 중에 했던 말들은 그녀의 어머니가 수년 동안 그녀에게 말해온 사건의 버전에 대해 의심을 품게 했습니다. 진실을 발견하기로 결심한 소호진은 혼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이 변호사들과 바쁜 사이 소호진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승민을 만나기 위해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비밀리에 준비된 이 만남은 도시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박씨, 소호진은 긴장했지만 결연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제가 떠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어요. 승민은 동정과 조심스러움을 섞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호진, 정말로 알고 싶어요. 진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알고 싶어요. 그녀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의심과 거짓 속에서 살았어요. 한숨을 내쉬며 승민은 그 치명적인 시기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호가 암과 싸웠던 것, 지연이 은행 계좌를 비웠던 것, 그리고 그들이 민호를 가장 취약한 순간에 버렸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승민이 말하는 동안 소호진은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의 배신의 규모가 드러나면서 조용한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눈이 멀었을까? 소호진은 승민에게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어렸어, 소호진. 승민이 부드럽게 말했다. 네 엄마가 널 조종했어. 네가 믿기를 원하는 것을 믿게 만들었지. 그날 밤 소호진은 엄마와 함께 묵고 있던 호텔로 돌아왔고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과 생각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지연이 스위트룸에서 법률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엄마, 우리 이야기해야 해요. 소진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은 고개를 들며 딸의 진지한 표정을 알아챘다. 무슨 일이니 얘야? 진실을 알게 됐어요. 소진이 털어놓았다. 해오리가 아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무슨 소리니? 우리는 아빠가 암으로 죽어가던 때 그를 버렸어요. 엄마는 아빠의 돈을 훔치고 이 모든 시간 동안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소진이 목소리를 높이며 비난했다. 지연은 일어섰고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다. 나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어, 소진. 네 아버지는 약했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어. 내가 행동해야만 했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는 우리를 괴물로 만들었어요. 소진이 소리쳤다. 아빠가 죽었다고 믿게 만들었어. 나와 아빠가 함께할 기회를 빼앗았어. 논쟁은 빠르게 격해졌다. 수년간의 거짓과 조작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소호진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이기적이고 조작적인 여자, 탐욕 때문에 가족을 파괴한 여자. 나 갈 거야. 소호진이 마침내 선언하며 방으로 가서 짐을 챙겼다. 지연은 패닉에 빠진 채 그녀를 따라갔다. 너 떠날 수 없어. 이 일에 네가 필요하다고. 네가 없으면 나는 민호를 상대할 수 없어. 이 말이 마지막 한 방울이 되었다. 소호진은 돌아서며 어머니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마주보았다. 그게 전부야? 나는 그냥 네 계획의 도구일 뿐이야? 답을 기다리지 않고 소호진은 짐을 다 싸고 스위트룸을 나갔다. 지연은 그녀 뒤에서 소리치며 애원했다.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결연한 기세로 소호진은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민호는 예상치 못한 방문에 조심스럽게 그녀를 맞이했다. 아빠.
소호진은 감정에 겨워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호는 딸의 눈에 담긴 진심과 고통을 보며 자신의 마음 주위에 쌓아올린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취약한 순간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안았고 오랜 고통과 이별은 후회와 용서의 눈물 속에 녹아내렸다. 하나는 문 너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민호가 딸과 다시 연결되는 모습을 보며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그들의 함께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되었다. 한편 지연은 호텔 스위트에서 혼자 있으면서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소호진이 통제를 벗어나면서 법적 싸움에서의 그녀의 입지는 크게 약화되고 있었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는데 이는 민호뿐만 아니라 소호진과의 새로 형성된 화해마저 위협할 것이었다. 다가오는 폭풍은 파괴적일 것임이 분명했고 누구도 곧 드러날 비밀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 비밀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민호와 소호진의 화해 이후 며칠은 강렬한 감정과 어려운 조정이 뒤섞인 시간이었다. 소호진은 아버지의 집으로 이사해 게스트룸을 차지하며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민호와의 관계를 재건하려고 노력했다. 하나는 가능한 한 따뜻하고 이해심 있게 행동하려 했지만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소호진의 존재는 그들의 집안 분위기를 바꿔놓았고 이로 인해 민호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웠다. 어느 날 밤 소호진이 잠든 사이 하나는 민호가 서재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괜찮아 사랑, 하나가 옆에 앉으며 물었다. 민호는 눈을 들어 감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이상해 하나, 내 딸이 돌아왔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워. 하나가 그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 우리는 많은 일을 겪었어. 이게 우리 사이를 바꿔버릴까봐 두려워. 민호가 고백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 하나는 부드러운 키스로 그의 말을 막았다. 사랑해 민호,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야. 한편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수진의 배신에 절망하고 분노한 그녀는 마지막 수를 쓸 결심을 했다. 민회에게 사용할 만한 어떤 것이라도 찾기 위해 그녀는 사립 탐정에게 연락했다. 탐정은 며칠간의 수색 끝에 지연에게 아기에 찬 미소를 지을 만한 정보를 건넸다. 이제는 그녀의 방역 시간이었다. 어느 아침 민호, 하나, 수진이 함께 아침을 먹으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다. 민호가 문을 열자 승리의 미소를 띤 지연이 마주보고 있었다. 좋은 아침 사랑스러운 분, 지연이 말하며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수진은 어머니를 보며 긴장했고 하나는 보호하듯 민호에게 다가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연? 민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은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아, 그냥 몇 가지 진실을 공유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알고 있었어 수진? 네 아버지가 비밀의 아들이 있다는 거. 이어지는 침묵은 귀를 찢는 듯했다. 모든 눈이 민호를 향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커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여기 증거가 있어. 7년 전에 태어난 아이. 우리가 떠난 직후야 민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나 보네. 민호는 멍해진 채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를 열고 안에 있는 문서를 보는 순간 그의 세상은 멈춘 듯했다. 나 몰랐어.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의 아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수지는 공포에 질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진짜야? 내가 형제가 있다고? 하나는 민회에게서 멀어지며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었다. 민호, 어떻게 내게 이걸 숨길 수 있었어? 나도 몰랐어. 민호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그건 아마도 내가 진단받기 직전이었을 거야. 난 전혀 몰랐어. 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민호, 하나, 소호진이 형성한 유대는 그녀의 눈앞에서 무너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연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소호진의 반응이었다. 주변의 혼란에 동참하는 대신 소호진은 일어나 단호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마주했다. 그만해, 엄마.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지 못할 거야.
지연은 놀라 잠시 당황했다. 소진, 네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못 봤니? 내가 보는 건 우리 모두를 조종하려는 절망적인 여자뿐이야. 소진이 대답했다. 그리고는 민호와 하나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그래, 이건 충격적이야. 하지만 우리가 이걸로 갈라서게 둘 순 없어. 우리는 이것보다 더 강해. 하나는 여전히 충격에 빠져 민호를 바라보았다. 정말 몰랐던 거야. 민호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야, 하나. 이런 걸 내게 숨겼을 리가 없어. 그 순간 승민이 하나로부터 지연의 예상치 못한 방문 소식을 듣고 집에 도착했다. 그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주도권을 잡았다. 지연, 이제 그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자. 승민이 화가 난 지연을 집 밖으로 데려가는 동안 나머지 가족들은 긴장된 침묵 속에 남아 있었다. 민호의 비밀스러운 아들의 존재가 그들의 관계를 뒤흔들었지만 소호진의 반응 덕분에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민호는 여전히 서류를 들고 하나와 소호진을 바라보았다. 이건 우리 모두 함께 이야기해야 해. 그리고 그 아이를 찾아야 해. 내 아들을. 방 안의 긴장감은 뚜렷했지만 동시에 결의도 느껴졌다. 이 새로운 사실은 그들을 갈라놓기 위한 시도였을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새로 형성된 그들의 유대감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이 새로운 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는 동안 그들 중 누구도 이 알려지지 않은 아이를 찾는 여정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더 많은 놀라움과 도전을 가져올지 상상하지 못했다. 지연의 폭로 이후 며칠 동안 민호의 집은 감정과 활동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었다. 알려지지 않은 아들의 존재 소식은 막 다시 모인 가족의 기반을 흔들었지만 함께 이 새로운 현실을 마주할 공동의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하나와 소호진의 무조건적인 지원을 받으며 아들을 찾는 여정에 나섰습니다. 승민은 신뢰할 수 있는 사립탐정을 고용하기 위해 자신의 인맥을 활용했고 지연이 이 과정에 간섭할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의 역학도 계속 변화했습니다. 소호진은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로 결심하고 민호와 긴 시간을 보내며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는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지만 자신도 모르고 있던 힘과 이해심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호와 소호진이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보던 중 하나는 문간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사랑과 걱정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호진은 그녀의 존재를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하나, 이리 와요. 아빠가 젊었을 때의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하나는 소파에 앉은 그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팔로 감싸며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그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기 있어줘서 모든 걸.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아줬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리며 방해를 받았습니다. 승민이 서류 봉투를 들고 급히 들어왔습니다. 찾았어요. 그는 감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알렸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인가요? 승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건넸다. 그 아이 이름은 준서입니다. 7살이고 어머니인 유나 캉과 함께 부산에 살고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민호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검은 머리와 익숙한 눈을 가진 아이의 사진과 그의 삶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이 아이 내가 어렸을 때랑 똑같아.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소호진이 사진을 보려고 몸을 기울이며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내게 동생이 생겼어. 그녀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는 자신의 충격을 극복하며 민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들며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 아이를 만나고 싶어. 그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그 후 며칠은 준비로 바빴다. 승민은 윤학항과 연락을 취해 상황을 설명하고 만남을 주선했다. 한편 민호는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과 싸우고 있었다. 마침내 부산으로 떠나는 날이 왔다. 민호, 하나, 소진은 서로를 의지하며 비행기에 함께 올랐다. 그들이 마주할 미지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로 뭉쳐 있었다. 제공된 주소에 도착하자
민호는 문 앞에서 긴장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 섰다. 우리가 내 곁에 있어 소호진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다. 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깊은 숨을 내쉬며 민호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갈색 머리에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닌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유나? 민호가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민호겠지. 그녀는 긴장과 약간의 적대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 이렇게 찾아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가 말을 시작했다. 저는 몰랐어요. 유나가 그를 멈추기 위해 손을 들었다. 알아. 들어와, 할 이야기가 많아.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작은 아이가 복도에 나타나 커다랗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새로 온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준서, 유나가 부드럽게 불렀다. 이리 와, 아가. 네가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어.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며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닮은 것은 부인할 수 없었고 사랑과 후회에 물결이 그를 휩쓸었다. 안녕 준서야. 그는 말하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무릎을 꿇었다. 나는 네 아빠야. 준서의 눈은 더욱 커졌고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내 아빠? 그는 확인을 구하듯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되뇌었다. 유나는 눈에 맺힌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가, 이분이 네 아빠야. 이어지는 긴 감정적인 대화가 이어졌다. 유나는 민호가 자신의 삶에서 사라졌을 때 임신을 알게 된 이야기를 설명했다. 그는 지연과 다시 합치기 전에 유나와 짧은 로맨스를 나눴었다. 민호가 자신과 아이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유나는 준서를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다. 민호는 자신의 암 투병 이야기와 유나의 임신을 전혀 몰랐던 사실을 털어놓았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점점 커지면서 초기의 긴장감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수지는 어린 동생을 만나게 되어 기쁨에 차서 곧 뒷마당에서 준서와 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대화를 계속 이어갔다. 하루가 지나면서 이 만남이 치유와 재결합의 긴 과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민호는 준서의 삶에 참여하기로 결심했고 유나는 조심스럽지만 그에게 그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정기적인 방문과 자주 전화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민호는 자신의 가족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커지고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모든 과정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하나와 새로 생긴 동생의 손을 잡고 있는 수진을 바라보며 감사와 사랑의 물결을 느꼈다. 그러나 이 새로 찾은 행복 속에서도 민호는 걱정이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지연이 아직 저 밖에서 다음 행동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법적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준서가 그림에 들어오면서 판도는 더 커졌다. 민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지연이 이미 이 새로운 상황을 알고 있었고 민호뿐만 아니라 새로 모인 그의 가족 전체를 위협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가오는 폭풍은 지금까지 중 가장 사나울 것 같았고 누구도 곧 드러날 어두운 비밀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민호와 새로 확장된 그의 가족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동안 지연은 자신의 쓰라림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준서의 존재와 민호와 소호진의 화해 소식은 그녀를 절망의 끝으로 몰아넣었다. 호텔 스위트에서 지연은 어두운 인상의 변호사 태양중과 만났다. 더 필요한 게 있어. 지연은 불안하게 방안을 걸으며 요구했다. 민호를 완전히 파괴할 무언가가 필요해. 태양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 부인, 여기서 우리는 아주 가느다란 줄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행동도. 지연은 거친 제스처로 그를 끊었다. 상관없어. 필요한 건 뭐든 해. 체념한 한숨과 함께 태양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고 지연은 어두운 생각에 빠져 있었다. 한편 민호의 집에서는 하나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거실은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차 있었고 소호진은 장식을 도우며 민호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고 하나가 문을 열자 준서와 유나가 서 있었다. 생일 축하해 하나야. 준서가 손수 만든 선물을 건네며 외쳤다. 하나는 그런 준서의 마음에 감동하며 그를 꼭 안았다. 고마워. 정말 다들 들어와. 파티는 따뜻하고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다. 민호는 이 장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의 딸,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
모두가 함께 행복한 모습이었다. 잠시나마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순식간에 깨졌다. 민호의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승민의 번호가 떴다. 민호, 승민의 목소리는 긴박했다. 문제가 생겼어. 지연이 사건의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어. 그런데 심각한 내용이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증거야? 너의 회사와 재단에서 자금 유용이 있었다는 문서야. 민호, 이건 심각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너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그 소식은 폭탄처럼 터졌다. 민호는 파티에서 자리를 피해 스터디로 들어가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썼다. 그는 그 비난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나는 민호가 없는 것을 눈치채고 스터디에서 그를 찾았다. 무슨 일이야, 사랑? 그녀는 그의 표정이 걱정스러워 물었다. 민호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연은 이번에는 선을 넘었어.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해. 하나는 그를 꽉 안았다.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우리 모두가. 그 후 며칠은 정신없는 시간이었다. 민호와 승민은 비난을 반박하기 위해 쉼없이 일했고 하나와 소호진은 가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애썼다. 유나는 상황을 알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냈다. 우리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민호. 그녀는 충성심으로 그를 놀라게 했다. 한편 지연은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만족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오후 그녀는 호텔에서 예상치 못한 방문자를 맞이했다. 엄마. 소호진의 목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얘기 좀 해야 해. 지연은 깜짝 놀라며 딸을 보려고 돌아섰다. 소호진, 내 딸. 엄마를 응원하러 왔니? 소호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걸 멈춰달라고 하러 왔어요. 엄마가 그 문서를 위조한 거 알아요. 지연은 얼굴이 새파래졌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다 알고 있어요, 엄마. 엄마가 누군가를 고용해 가짜 문서를 만들게 한 거 알아요. 증거도 있어요. 지연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소호진이 말을 가로막았다. 중요한 건 엄마에게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고소를 취소하고 이걸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 증거를 경찰에 넘길 수도 있어요. 지연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현실이 그녀에게 강탈을 가했다. 왜 이러는 거니? 난 네 엄마야. 옳은 일을 하려고요. 소호진은 단호하지만 동정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가족이 치유되길 바라요. 엄마도 포함해서요. 하지만 먼저 엄마가 이걸 멈춰야 해요. 지연이 자신의 결정과 고민하는 동안 도시 반대편에서는 민호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고 있었다. 김 선생님, 전화 나토우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을 향한 혐의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무죄를 증명할 정보요. 민호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누구시죠? 그 가짜 문서를 만들기 위해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죄책감과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이요. 민호가 집중해서 듣고 있는 동안 그는 마침내 바람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고 그와 함께 모두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희망도 함께하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던 것은 이 폭로가 예상치 못한 절정으로 이어질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 절정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꿔놓고 가족 용서 그리고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낼 것이었다. 수진의 폭로와 익명의 제보자의 전화 이후 사건은 빠르게 전개되었다. 무죄를 증명할 명백한 증거를 손에 넣은 민호는 자신의 법률팀과 만나 방어 준비를 했다. 한편 지연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마주하고 있었다. 수진이 자신의 행동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무거운 마음과 상처받은 자존심을 안고 그녀는 마침내 민호를 향한 모든 혐의를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던 아침,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 하나, 수진, 그리고 어린 준서와 함께한 유나까지 모두가 함께하며 그를 지원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지연이 들어왔을 때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지연은 판사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민호 김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그 혐의들은 제가 꾸며낸 것입니다. 법정 안에는 놀라움의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민호는 지연을 바라보며
안도와 혼란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수지는 어머니를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용감한 결정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진술을 듣고 민호의 팀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후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 모든 혐의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법정은 귀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사람들이 법정을 떠나기 시작할 때 민호는 여전히 가만히 서서 멍하니 있는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지연은 그를 바라보며 후회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미안해, 민호. 모든 걸. 나는 원망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어. 수지는 어머니를 안으며 그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옳은 일을 하셨죠. 하나는 준서의 손을 잡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상황의 복잡함을 알지 못한 채 모두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 수 있나요? 순진하게 물었고 그 말에 모두가 웃으며 긴장이 풀렸습니다. 민호는 하나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이해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같이 가는 게 어때요?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민호, 하나, 소진, 지연, 유나, 준서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룹이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로 향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로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딸과 민호의 말을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자신이 준 상처를 깨달았고 비록 신뢰를 되찾는 데 시간이 걸릴지라도 노력해보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나는 지금까지 드라마에 침묵하는 관객이었지만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민호와 하나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계획들이 하나씩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하나는 비전통적인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재단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우진은 최근의 사건들에서 영감을 받아 법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연은 진심으로 후회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비즈니스 경험을 재단을 돕는 데 쏟아붓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해가 도시 위로 지면서 그룹은 서로를 안고 연락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민호는 하나를 곁에 두고 준서가 새로 생긴 누나와 조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누가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민호는 하나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그녀는 고개를 그의 어깨에 기대며 미소를 지었다. 인생은 사람들을 이어주는 놀라운 방식이 있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도 긴 여정이었는지 되새겼다. 버려짐과 질병에서 시작해 다시 찾은 사랑, 예상치 못한 부모됨, 그리고 화해까지. 곁에서 평화롭게 잠든 하나를 바라보며 그는 감사의 물결을 느꼈다. 그 후 몇 달 몇 년이 지나며 킴 가족은 그들의 비전통적인 형태 속에서도 꽃을 피웠다. 민호와 하나는 마침내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찬 결혼식을 올렸다. 소우진은 성공한 변호사가 되어 프로보노 활동에 시간을 할애했다. 지연은 비록 가족의 친밀한 일원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재단에서의 일과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구원을 찾았다. 준서는 2명의 어머니, 1명의 아버지, 누나, 그리고 모든 관습을 뛰어넘는 확대된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 민호의 재단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고 다른 이들이 역경을 극복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렇게 배신과 고통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용서의 힘, 인간 정신의 회복력,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에 대한 증언으로 변모했다. 민호는 일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 모인 가족을 바라보며 공기를 가득 채우는 웃음과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지옥을 겪고 돌아왔지만 결국 물질적인 부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다. 역경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 된 진정한 가족. 그 순간 민호는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 주든 그들이 함께 어떤 도전도 맞이할 것임을 알았다.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 뭉쳐진 채로.